안녕하세요. 니나노 코딩의 파이썬 11번째 챕터 시퀀스 자료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퀀스 자료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의 자료형을 크게 나눠보면 기본 자료형과 복합 자료형이 있는데요. 기본 자료형에는 숫자형, 부울형, 문자열이 있고 복합 자료형에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자열, 리스트, 튜플이 시퀀스 자료형인데요. 자료에 순서가 있고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하며 반복 가능한 자료 구조입니다. 딕셔너리와 집합은 자료의 순서는 없지만 반복 가능한 자료 구조입니다. 시퀀스 자료형은 순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자료형인데요. 문자열은 문자나 기호들이 순서를 가지고 나열하고 리스트는 대괄호로 감싸서 표시하는데요. 숫자, 문자,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함수, 클래스 등 거의 모든 자료형을 요소로 가질 수 있고 각 요소들을 콤마로 구분해 줍니다. 튜플은 소괄호로 감싸서 표시하고 리스트와 비슷한데요. 요소의 값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리스트와 다른 점입니다. 시퀀스 자료형의 인덱싱은 인덱스로 요소에 접근해서 값을 추출하는 것인데요. 앞에서는 0부터 시작하고 뒤에서는 -1부터 시작합니다. 연결은 더하기 연산자로 연결해서 새로운 시퀀스 자료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문자열과 문자열, 리스트와 리스트, 튜플과 튜플처럼 자료형이 같은 두 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반복은 동일한 시퀀스 자료를 곱하기 연산자로 여러 번 반복해서 새로운 시퀀스 자료를 생성하는데요. 파이썬 곱하기 n은 파이썬을 n번 반복한 새로운 시퀀스 자료가 됩니다. 이번에는 슬라이싱인데요. 인덱싱은 요소 하나의 값을 추출하는 방법이지만 슬라이싱은 특정 구간에 해당하는 요소의 값을 추출합니다. 레인지 함수와 사용법이 같기 때문에 시작과 끝 그리고 간격이 있는데요. 값은 시작부터 끝 -1까지고 간격을 생략하면 기본값 1입니다. 따라서 A 이상 B 미만까지 추출하고 처음부터 B 미만까지 추출합니다. A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에서 -B 미만까지 추출하고 -A부터 끝까지 추출합니다. 그럼 이제 문자열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해서 값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변수 A의 인덱스 0은 첫 번째 문자 H, 인덱스 6은 일곱 번째 문자 P, -1은 마지막 N, -4는 뒤에서 네 번째 T를 추출합니다. A0에서 5는 인덱스 0에서 4까지이기 때문에 헬로가 추출되는데요. 이렇게 슬라이싱해도 같은 결과입니다. 6번부터 끝까지는 파이썬이 추출되는데요. 이것과도 같은 결과입니다. A1에서 -6은 ELLO 공백인데요. 끝 -1까지이기 때문에 인덱스 1에서 -7까지 추출됩니다. A-7에서 9는 공백 PYT, 처음부터 인덱스 7번까지 두 개씩 건너뛰어서 HLOP, 처음부터 끝까지 추출하고 뒤에서부터 끝까지 거꾸로 추출,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개씩 건너뛰어서 추출합니다. 이번에는 연결과 반복인데요. 연결은 더하기 연산자로 연결해서 새로운 자료를 생성하는 것이고 반복은 곱하기 연산자로 여러 번 반복해서 새로운 자료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A 더하기 B는 헬로와 파이썬이 연결돼서 헬로 파이썬이 만들어졌고 A 곱하기 2는
헬로가 2번 반복돼서 헬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A 더하기 2는 다음과 같이 타입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연결은 같은 자료형끼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멤버 체크는 특정 값이 시퀀스 자료에 들어있으면 true를 반환하고 없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시퀀스 자료의 크기는 자료를 구성하는 요소의 개수이고 크기를 구하는 함수는 len인데요. 변수 a에는 문자 6개가 있기 때문에 6을 돌려줍니다. 이번에는 포문으로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인데요. 변수 a에서 차례대로 문자를 하나씩 꺼내서 AND 옵션으로 한 줄에 이어서 출력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 a에 소문자로 파이썬을 대입했는데요. 어퍼는 대문자로, 로어는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이번에는 변수 a에 hello world를 대입하고 replace 함수로 월드를 파이썬으로 바꿨는데요. 괄호 안에 바꿀 문자열을 먼저 쓰고 뒤에 새 문자열을 쓰면 됩니다. 스플릿 함수는 문자열을 분리할 수 있고 분리된 데이터는 리스트로 돌려주는데요. Welcome to Python은 공백을 기준으로 애플, 바나나, 오렌지는 콤마를 기준으로 분리했습니다. find 함수는 문자열을 찾아서 인덱스를 돌려주는데요. 만약에 찾는 문자열이 더 이상 없으면 -1을 반환합니다. 인덱스 함수도 문자열을 찾아서 인덱스를 돌려주지만 찾는 문자열이 더 이상 없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카운트 함수는 찾는 문자열의 개수를 반환해 줍니다. 변수 하나에는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장해야 할 값이 100개라면 변수도 100개를 일일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 리스트를 사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요. 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순서가 있고 중복,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리스트에 저장된 각각의 값을 요소라고 하는데요. 숫자, 문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함수, 클래스 등 어떤 자료형도 리스트의 요소가 될 수 있고 만들 때는 대괄호로 감싸서 각 요소를 콤마로 구분해 줍니다. ABCD의 정수 100, 문자열 str, 리스트 01, 튜플 23을 각각 대입해서 변수 4개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리스트로 만들면 리스트 변수 A가 1개 생성됩니다. 리스트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요소 값은 100, 두 번째는 str, 세 번째는 리스트 01, 네 번째 요소 A3의 값은 튜플 23입니다. 참고로 C++이나 자바는 리스트와 비슷한 개념의 배열을 사용하는데요.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만 묶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대괄호와 리스트 함수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 숫자형과 문자형 리스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혼합형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스트 함수에 문자열을 넣으면 문자 하나하나가 요소값으로 들어가고 각 요소에 인덱스로 접근해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인덱스로 접근해서 요소값을 출력한 것인데요.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뒤에서는 -1부터 시작하고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도 인덱스로 접근하면 됩니다. 인덱스로 접근한 요소값을 수정하거나 연산을 할 수도 있고 del 함수로 요소값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리스트 함수 안에 range 함수를 넣어서 만들 수 있고 리스트 요소의 개수는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len 함수로 구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리스트 슬라이싱을 해보겠는데요. 리스트를 슬라이싱하면 결과값을 리스트로 돌려줍니다. 인덱스 0에서 2까지와 0에서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와 1에서 3까지 이식 증가하기, 1에서 끝까지, 그리고 인덱스 3의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인데요. 이렇게 사용해도 모두 같은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역순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식 증가합니다. 리스트를 결합하거나 반복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요.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결합하거나 곱하기 연산자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정수와 문자열은 더할 수가 없어서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료형을 바꾼 뒤에 더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리스트 관련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append는 리스트 맨 뒤에 값을 추가하고 insert는 지정된 인덱스의 값을 삽입합니다. pop은 리스트 맨 뒤에 있는 값을 빼내서 돌려주기 때문에 원본 리스트 맨 뒤에 있는 값은 삭제됩니다. remove는 지정한 값을 삭제하고 clear는 리스트의 모든 요소를 지웁니다. count는 지정한 값의 개수를 돌려줍니다. sort는 리스트의 요소들을 정렬하고 reverse는 리스트의 순서를 거꾸로 만듭니다. index는 지정한 값의 인덱스를 돌려줍니다. extend는 리스트와 리스트를 결합하는데요. 리스트 A에 리스트 B를 합치기 때문에 A에는 두 리스트의 요소들이 합쳐져서 들어가지만 B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copy는 리스트 A를 복사해서 돌려주고 sorted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돌려주는데요. 원본 리스트는 그대로입니다. reversed는 리스트의 순서를 거꾸로 해서 돌려주는데요. 리스트로 자료형을 바꿔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본 리스트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sum은 요소가 모두 숫자형일 때 요소값의 합을 구해서 돌려주고 enumerate는 인덱스와 요소값을 같이 돌려주는데요. 리스트로 자료형을 바꿔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썬에서 리스트 관련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append로 리스트 맨 뒤에 정수 3과 리스트 B를 추가했고 insert로 인덱스 3번 자리에 정수 0을 삽입했습니다. index는 지정한 값의 인덱스 번호를 돌려주고 remove는 지정한 값을 삭제합니다. sort로 리스트를 정렬하면 기본 값인 올림차순이 되는데요. 이렇게 리버스 옵션을 사용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리버스로 리스트의 순서를 거꾸로 만들었고 extend로 리스트 A에 B를 합쳐서 넣었는데요. 이때 리스트 B는 변동 없이 그대로입니다. pop은 리스트 맨 뒤에 있는 값을 빼내서 돌려주기 때문에 원본 리스트에서는 맨 뒤에 있는 값이 삭제됐습니다. count는 지정한 값의 개수를 돌려주기 때문에 1이 출력됐고 copy로 리스트 A를 복사해서 돌려줬습니다. sorted는 기본 값인 올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돌려주는데요. 이때 원본 리스트는 변동이 없고 이렇게 사용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돌려줍니다. 리버스드로 리스트의 순서를 거꾸로 만들었는데요. 리스트로 자료형을 바꿔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본 리스트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sum으로 모든 요소값의 합을 구해서 돌려받았는데요. 리스트의 모든 요소가 숫자형이어야 sum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n 연산자와 반복문의 리스트를 사용해 보겠는데요. in 연산자는 지정한 값이 있으면 true를 반환하고 not in은 지정한 값이 없어야 true를 반환합니다.
포문을 사용해서 리스트의 요소값을 인덱스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출력할 수 있고, range 함수의 인수로 len 함수를 사용하면 len 함수에서 돌려주는 리스트 요소의 개수만큼 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umerate 함수는 리스트의 인덱스와 요소값을 함께 돌려주기 때문에 포문 안에 변수 2개의 요소값을 받아서 출력하면 됩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사용하면 리스트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포문만 사용해서 리스트를 만들 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문과 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range 함수에서 받은 값이 포문의 오른쪽 i에서 왼쪽 i로 차례대로 대입되면서 리스트를 만들었고, range 함수에서 받은 i의 값에 2를 곱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range 함수에서 받은 i의 값으로 if문의 조건식을 수행해서 그 결과 값으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포문으로 리스트를 만들 때는 먼저 빈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append 함수로 요소를 추가해서 만들었지만,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빈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지 않아도 리스트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요소들을 다른 자료형으로 바꾸려고 할 때 리스트 자체를 형변환 함수로 바꾼다고 해도 각 요소들의 자료형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int나 float 그리고 string 함수로 리스트 요소들의 자료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각 요소의 인덱스로 접근해서 하나씩 바꿔줘야 하는데요. 이럴 때 map 함수를 함께 사용하면 리스트의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형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ap 함수는 수행한 결과를 묶어서 반환하기 때문에 리스트 함수를 함께 사용해서 반환된 데이터를 리스트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튜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튜플은 리스트와 같이 순서가 있고 중복이 가능하지만 요소의 값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읽기 전용 자료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데요. 요소들을 소괄호로 묶어주거나 괄호 없이 콤마로 구분해도 튜플이 됩니다. 그럼 튜플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빈 튜플을 생성하는데요. 이렇게 튜플 함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정수형 튜플을 생성하는데요. 소괄호 없이 콤마로만 구분해도 되지만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혼합형 튜플을 생성하는데요. 튜플 안에 튜플이나 리스트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튜플의 요소가 한 개일 때도 콤마는 꼭 붙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인덱스로 요소값을 출력할 수 있고 정수형끼리 더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소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인덱스로 문자열의 일부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로 자료형을 바꿔서 출력하거나 슬라이싱으로 특정 구간의 자료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튜플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튜플끼리 더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요소값 연산이 아니고 서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튜플 요소값을 문자열로 바꿔서 결합했고 튜플을 곱하기 했습니다. in ladin으로 멤버 체크를 했고 인덱스와 카운트 함수로 특정 값의 인덱스 번호와 개수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튜플은 요소값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덱스로 접근해서 요소값을 변경하려고 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가 짝을 이루는 구성이고 중괄호로 묶는데요. 키는 변하지 않는 값이고 밸류는 변하지 않는 값과 변하는 값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과 삭제는 가능하지만 순서와 중복은 허용되지 않고 인덱스가 아닌 키로 해당 요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었는데요. value에는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key에는 리스트를 사용할 수 없고 튜플은 key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ey로는 딕셔너리에 접근할 수 있지만 value나 인덱스로 접근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딕셔너리에 요소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추가할 때는 key와 value를 같이 추가해야 하고 수정할 때는 key로 접근해서 value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key를 삭제하면 value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딕셔너리는 key로 요소에 접근하면 value를 돌려주는데요. 인덱스를 함께 사용해서 값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딕셔너리에 사용하는 keys, values, items 함수는 값을 묶어서 발환하기 때문에 리스트나 튜플 함수로 자료형을 바꿔줘야 하는데요. keys 함수는 키만 묶어서 돌려주고 values 함수는 value만 묶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items 함수는 key와 value를 함께 묶어서 돌려줍니다. get 함수를 사용하면 key로 value를 돌려받을 수 있고 in 연산자는 key 중에서 찾는 값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돌려줍니다. clear 함수는 key와 value를 모두 삭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본 내용들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열을 거꾸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를 입력하면 입력받은 문자열을 전부 거꾸로 출력해 줍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꼭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포문의 시작을 문자열의 길이 -1로 해서 인덱스 마지막 번호부터 시작하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1씩 작아지면서 0까지 반복해서 문자를 하나씩 출력해주면 됩니다. 좀 전에 작성한 프로그램과 같이 입력받은 문자열을 거꾸로 출력하는데요. 이번에는 출력할 때 문자열에서 공백은 제외하고 리스트로 출력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십시오. 문자열을 추가할 빈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만약에 해당 인덱스의 문자가 공백이면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append 함수로 리스트에 추가해 줍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받은 문자열을 공백으로 분리하고 줄바꿈을 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십시오. 입력받은 문자열을 스플릿 함수로 분리하면 리스트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받은 리스트의 길이와 인덱스를 이용해서 중첩 포문으로 출력하면 되는데요. 이 길이는 리스트 전체의 길이고 이 길이는 분리된 각 문자열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안쪽 포문이 한번 끝나면 빈 프린트문으로 줄바꿈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받은 숫자대로 각 행의 하트 모양을 출력하는데요. 369941을 입력하면 각 행에 3개, 6개, 9개, 9개, 4개, 2개를 출력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input 함수는 입력받은 값을 문자열로 돌려줍니다. 따라서 바깥 포문은 입력받은 문자열의 개수, 즉 입력받은 숫자의 문자 개수만큼 반복하면 되고 안쪽 포문은 문자열의 인덱스로 접근해서 정수형으로 바꾼 뒤에 그 숫자의 크기만큼 반복해서 하트를 출력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영어를 입력받아서 소문자 O나 대문자 O를 별표로 바꿔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십시오. 이번에도 문자열의 길이만큼 반복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해당 요소값이 소문자 O나 대문자 O면 별표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요소값을 그냥 출력하면 됩니다. 리스트 A를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출력되게 코딩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코딩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스트에서 A는 세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B는 첫 번째 요소부터 네 번째 요소까지 출력되게 각각 4가지 방법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이렇게 각각 4가지 방법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append 함수로 5를 추가한 것과 같은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1, 2, 3번은 모두 타입 에러가 발생하고 4번이 append 함수로 5를 추가한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5번은 추가가 아니라 변경인데요. 마지막 요소값 4를 5로 변경합니다. 리스트 A의 모든 요소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1번은 A의 길이가 4기 때문에 인덱스 3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2번은 A의 요소값을 프린트 함수에서 인덱스로 다시 대입했기 때문에 인덱스 1, 2, 3에 해당하는 2, 3, 4를 출력하고 인덱스 4는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3번은 A의 요소값은 모두 출력하지만 while문의 종료 조건이 리스트 길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덱스 4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4번은 인덱스 3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5번도 리스트 A의 요소를 하나씩 꺼내서 모두 출력합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아래와 같은 리스트를 만들 수 있게 코딩해 보십시오. 12에서 26가지 중에서 짝수를 요소로 하는 리스트를 만들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정수형 리스트를 문자열 리스트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포문과 맵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 작성해 보십시오. 포문은 리스트 길이만큼 반복하면서 각 요소를 문자열로 바꿔서 리스트에 다시 대입하고 맵 함수로 리스트 자체를 문자열로 바꾸고 바뀐 데이터를 리스트로 다시 바꿔줍니다. 리스트 A에서 문자열의 길이가 6인 것만 출력되게 포문과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각각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십시오. 포문은 리스트 A의 각 요소가 i에 대입되면 요소의 길이가 6인지 확인해서 길이가 6인 요소는 리스트 B에 추가해 주는데요. 이것을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색깔 이름을 영문으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요. 보기에 없는 색깔을 입력하면 없는 색깔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한 뒤에 다시 입력하도록 하고 0을 입력하면 종료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십시오. 딕셔너리에 색상표를 저장한 뒤에 키값만 리스트로 출력을 해주고 만약에 입력한 색깔이 딕셔너리에 있으면 get 함수로 출력해 주는데요. get 함수는 키에 해당하는 value를 돌려줍니다. 이번에는 출력된 것과 같이 문장에서 각 문자의 개수를 세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문자 개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서 한글만 출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 개수를 딕셔너리에 기록하면 되는데요. 딕셔너리의 어떤 특징을 이용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딕셔너리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이용한 것입니다. 기록한 딕셔너리는 sorted 함수로 정렬하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터 모듈을 임포트해서 아이템게터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템게터는 0은 키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1은 value를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리버스가 true면 내림차순이고 false면 올림차순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십시오. sorted 함수에서 아이템게터를 사용하기 위해
오퍼레이터 모듈을 임포트했고 문자 개수를 기록하고 정렬하기 위해서 빈 딕셔너리와 리스트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한글 범위에 존재하면 딕셔너리에 추가 또는 변경을 하는데요. 딕셔너리에 이미 추가된 문자면 밸류를 1 증가시키고 딕셔너리에 없는 문자면 키 i와 밸류 1을 딕셔너리에 추가합니다. 추가가 모두 끝나면 sorted 함수로 정렬해 줍니다. 밸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는데요. items 옵션을 사용하면 키와 밸류를 묶어서 튜플 요소의 리스트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리스트의 각 요소를 인덱스로 접근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선택 정렬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아보고 무작위로 생성된 정수들을 선택 정렬 방식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을 맨 처음에 위치한 값과 교체해 나가는 방식이 선택 정렬인데요. 먼저 첫 번째 자리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16과 12를 비교해서 12, 16과 2를 비교해서 2, 2와 4를 비교해서 2, 2와 9를 비교해서 첫 번째 자리는 2가 되고 두 번째 자리는 16과 12를 비교해서 12, 12와 4를 비교해서 4, 4와 9를 비교해서 두 번째 자리는 4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무작위로 0에서 100 사이의 정수 10개를 만들고 오름차순 정렬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요. sort 함수는 사용하지 말고 선택 정렬 방식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랜덤 모듈을 임포트해서 1에서 100 사이의 임의의 정수 10개를 append 함수로 리스트에 추가하고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정렬 전 데이터를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중첩 포문으로 선택 정렬을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 자리는 비교하지 않아도 되니까 리스트 길이에서 1을 빼주고 i 다음 값과 크기를 비교하는데요. 결정될 자리가 더 크면 비교한 자리와 자리 바꿈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렬이 된 리스트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예외 처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